한 주간 가장 주목받은 과학 소식을 하나로 모아보는 사이언스 핫파이브 시간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어떤 이야기가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았을까요? 이동은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5위 소식부터 알려주시죠. 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철새 도래지 하면은 보통 우리가 언급하는 곳이 창녕 우포늪이라든가 또 이 안산의 시화호 등이 있었습니다. 네. 네, 최근에 새롭게 떠오른 이 철새 명소가 있는데 바로 울산 태화강입니다. 예. 이 태화강 둔치에 있는 대나무 숲에 한 해 6천여 마리의 백로가 찾아와서 여름을 나고요. 또 이 강을 따라 나 있는 6곳의 습지에는 이 흑기러기와 노랑부리 저새, 또 검은머리 물대새 등 최근 이 3년 동안 평균적으로 한 4만 마리 이상의 철새가 찾아오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사실 태화강은 지난 한 2001년 정도까지만 해도 이 찾아오는 철새가 한 2,700여 마리 정도에 불과한 별로 알려지지 않은 그런 곳이었는데요. 예. 이렇게 대표적인 철새 서식지가 된 데는 아주 꾸준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 산업도시인 울산은 오염된 수질을 정화하고 또 이 서식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이 환경 보건 사업을 진행을 해왔는데요. 예. 덕분에 지금은 이 철새들이 새끼를 낳기에 아주 좋은 건강한 숲이 조성이 됐고요. 또 태화강에는 먹잇감이 풍부해지면서 철새 부양 능력이 높아지게 됐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울산은 이번에 국제 철새 도시로 이 공식적인 인정을 받았는데요. 이 철새들의 이동 경로를 보호하는 국제 환경 단체에서 울산의 습지를 이 철새 중간 기착지로 등재를 하고요. 예. 또 이 울산의 국제 철새 도시 인정서를 발급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네. 영상을 보니까 이게 도시가 아니라 어떤 한적한 시골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철새들이 아주 많이 모인 모습이었는데 산업도시인 울산이 국제적인 철새 도시로 인정받을 만큼 또 환경 개선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지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뭔가요? 네, 최근에 많은 분들이 먹는 이 제품 가운데 하나가 크릴 오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 네. 예.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복용해 보신 적이 혹시 있으세요? 저는 한창 그 유행했을 때 한번 네. 먹어본 적이 있었는데 네. 효과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방송에서 많이 봐서 네. 이게 건강에 좋다고 하길래 한번 구매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뭐 말씀하신 대로 이 건강에 좋다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네. 이 크릴 오일이라는 게 이 남극해에 사는 크릴 새우에서 추출한 기름입니다. 예. 이 면역력을 높이고 또 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줘서 혈행 개선, 혈관 관리에 도움을 준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 한국소비자원에서 이 시중에 유통하고 있는 크릴 오일 제품을 조사를 해봤더니 이 100% 크릴 오일이다 이렇게 표시된 제품 가운데 40개 중에 6개는 다른 유지, 그러니까 다른 지방질 성분이 섞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 예. 이 우리가 흔히 리놀레산이라고 알고 있는 이 리놀레익 지방산이 있는데요. 네. 이 100% 크릴 오일이라면 보통 한 0%에서 3%, 뭐 많아도 3% 정도의 리놀레산이 검출돼야 하지만 예. 이 제품들에서는 최대 한 28%까지 리놀레산이 검출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100% 크릴 오일이 아니라 이 크릴 오일은 72%에 불과했다는 거죠. 네. 또 이 11개 업체의 경우는 허위 과장 광고를 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예. 사실 크릴 오일은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이 아니고 이 일반 식품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해당 제품들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해할 만한 그런 광고를 했고요. 뭐 혈행 개선이라던가 항산화 기능 이렇게 표시를 해서 판매를 한 겁니다. 이 해당 업체들은 이 업체들에 대해서는 뭐 환불 조치를 내렸고요. 또 행정 처분 등이 내려졌는데 좀 더 소비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예. 네. 자, 앞으로 소비자들이 좀 신뢰하고 제품을 고를 수 있도록 엄격한 규제가 마련돼야겠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건강기능식품에는 인증 마크가 꼭 붙어 있다고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이 소비자들도 구매를 할 때는 그 인증 마크를 꼭 확인하고 구매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무엇인가요? 네, 이제 뭐 코로나19 이야기를 또 해야 될 텐데요. 네. 이제 이 코로나19 사태가 1년을 훌쩍 넘어가면서 우리가 늘 우리 생활을 많이 바꿔왔다, 우리 생활에 많은 영향을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잖아요. 네. 뭐 아무래도 가장 직접적인 부분이라면 소득과 관련된 게 아닐까 하는데요. 실제로 이 3명 중에 1명꼴로 코로나 이후에 임금이나 소득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이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537개 직업 종사자의 이 만 한 6천여 명 정도한테 코로나19가 미친 영향이 무엇인가 물어봤는데요. 네.
이 소득이 감소했다 이런 응답이 35.8%에 달했고요. 네. 증가했다는 사람은 2.9%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네. 또 연령대가 높을수록 소득이 줄었다는 사람이 많았고요. 특히 60대 이상에서는 절반 이상이 이 소득이 줄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직업별로 보면은 이 음식 서비스 관리자가 가장 많이 소득이 줄었다고 하고요. 예. 그 다음으로는 뭐 연극과 뮤지컬 배우, 또 뭐 모델, 선박의 객실 승무원 이런 순이었는데요. 반대로 이 소득이 증가했다 이런 응답을 한 사람들을 보면 뭐 택배원이라던가 가정의학과 의사, 또 이 방역원, 온라인 판매원, 그리고 또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 이런 순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 앞서 언급한 이 음식 배달원과 택배원, 또 뭐 온라인 판매원의 경우는 코로나19 이후에 일의 양도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예. 이 코로나19로 비대면 경제가 확산하면서 그 결과를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 고용정보원은 비대면 서비스와 디지털화로 인해서 소득이 줄어드는 이런 직업군의 종사자들을 위해서 아무래도 좀 소득 지원도 필요하고요. 또 직업 훈련이 좀 더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예. 네. 사실 안 그래도 우리나라의 그 고령층의 노후 준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연령대가 높을수록 소득이 줄었다라는 사람이 많았다고 하니까 그 앞으로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 뭔가요? 네, 얼마 전에 유럽의약품청이 이 화이자 바이오엔테크의 백신 보관 조건을 변경을 했습니다. 네. 이 미개봉 백신 같은 경우에 이 초저온 냉동고에서 꺼낸 뒤에 일반 냉장고에서 31일까지 그러니까 한 달 정도는 보관을 할 수 있게 한 건데요. 예. 화이자가 제출한 연구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이런 방침을 승인을 했습니다. 이 화이자 백신의 경우는 영하 80도에서 60도 사이에 초저온 냉동고에 최대 6개월까지 보관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또 이 냉동고에서 꺼낸 뒤에 염분 이석제와 섞기 전에는 최대 5일까지는 이 일반 냉장 온도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이 조건이 5일에서 31일로 바뀐 겁니다. 예. 이 화이자 백신은 사실 까다로운 냉동 보관 조건 때문에 유통이 힘들다는 이 가장 최대의 단점이 있었는데요. 올해 초에 이 화이자는 자체 연구 결과 이 자사 백신을 한 2주 동안은 영하 25도에서 영하 15도 정도에 보관해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밝혔고 이 결과에 따라서 또 미국 FDA가 화이자 백신의 보관 조건을 변경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이 유럽의약청이 또 다른 이런 백신 냉장 보관 기간을 늘리면서 미 FDA도 그럼 냉장 보관 기간을 우리도 한 달로 연장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뭐 이렇게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백신의 보관 조건이 이렇게 완화가 되면서 앞으로 좀 화이자 백신의 유통이 훨씬 더 원활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됩니다. 예. 네. 아무래도 유통이 원활해지면 이 접종도 더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군요. 네. 자, 그런가 하면 국내에서도 화이자 백신의 접종이 다시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마지막 1위 소식은 이상 반응과 관련한 연구 결과 소식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국내에서 국내 연구팀이 이 화이자 백신을 2번 다 맞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상 반응을 조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이 첫 번째 접종 때보다 2차 접종 후에 이상 반응의 발생 비율이 더 높다 이런 결론이 나왔는데요. 이 서울 아산병원 연구팀이 화이자 백신을 2차 접종까지 모두 마친 이 34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그 결과 이 1차 접종 후에 이상 반응이 나타났다는 사람이 전체의 한 80.1% 정도였고 2차 접종 때 이상 반응을 겪은 사람은 89.1%로 좀 더 많았습니다. 네. 이 2차 접종 후에 이상 반응이 나타난 사람들은 이 백신을 맞고 한 처음 3일 정도 이상 반응을 적어도 한 번 이상은 경험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예. 가장 많은 건 이 주사 부위 통증이 80%로 뭐 가장 흔한 증상으로 나타났고요. 또 이 근육통이라든가 피로, 두통, 오한, 또 뭐 발열 등의 순으로 이상 반응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뭐 어떻게 보면은 중증 이상 반응보다는 좀 경미한 증상들이 많이 나타난 편이었는데 성별로 보면 이 남성에서 여성에서 이상 반응이 남성보다 좀 더 많이 나타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여성의 경우는 이 95%가 두 번째 접종 후에 이상 반응이 있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뭐 대부분은 한 가지 정도 이상 반응은 겪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러네요. 네, 남성은 이 78% 정도만 이상 반응이 있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이런 이상 반응의 경우는 사실 뭐 종류라든가 빈도가 국가나 인종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조금 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답을 했는데 네. 이 화이자 백신의 경우는 2차 접종 후에 상대적으로 좀 높은
높은 빈도의 이상 반응이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가 해외에서도 계속 있어 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좀 더 예방접종 계획에 고려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네. 화이자 백신은 1차 때보다 2차 때 이상 반응이 더 흔했다라는 그 얘기인데 네. 이게 이상 반응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겠지만 어떤 반응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건 미리 알아두고 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동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